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원지인 우한을 떠난 미국 전세기가 오늘 중간 기착지 알래스카를 거쳐 캘리포니아에 도착했습니다. 오는 4월에 실시되는 재외선거의 신고 신청 마감이 다음 달 15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 내 공관 중 뉴욕 총영사관에서 신청 신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공적 부조 규정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뉴욕주 정치인들과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류 사회가 가진 아시안에 대한 편견을 바꾸고 아시안의 소극적인 의식을 개혁하고자 설립된 청소년 단체 아메리칸 유스 카운슬이 어제 창립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뉴욕시가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노숙자 수를 파악하기 위한 연방 연례 노숙자 인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원지인 우한을 떠난 미국 전세기가 오늘 중간 기착지 알래스카를 거쳐 캘리포니아에 도착했습니다. 240여 명의 탑승객들은 격리 상태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최대 2주 동안 임시 거주시설에 머물게 됩니다. AP와 CNN은 미 정부가 빌린 해당 전세기가 알래스카에서 재급유 중이라며 이 전세기는 재급유를 마친 뒤 서던 캘리포니아로 향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세기 탑승 승객들은 재급유가 이뤄지는 동안 격리 상태로 건강검진을 받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징후가 있는지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전세기는 당초 재급유 후 캘리포니아 소재 민간공항으로 향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밤 목적지를 캘리포니아 군사기지로 바꿨습니다. 미 당국은 비행을 마친 뒤 해당 전세기를 이용해 귀국한 이들이 머물 임시 거주시설을 마련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세기 이용자는 최대 2주 동안 시설에 머물게 됩니다. 미국 측은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불어나면서 전세기를 이용한 우한 내 자국민 귀국 지원 방침을 세웠습니다. 우한 거주 외교관과 그의 가족들, 이외 미국인이 대상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유럽연합, 한국도 전세기를 통한 자국민 철수 지원을 검토하거나 실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4월에 실시되는 재외선거의 신고 신청 마감이 다음 달 15일로 다가왔습니다. 27일까지의 신고 신청 현황을 보면 미국 내 공관 중 뉴욕 총영사관이 신청 신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재외선거인 371명과 국외 부재자 2,977명이 신고를 마쳤습니다.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에 실시되는 재외선거를 위한 신고 신청자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현황에 따르면 27일까지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는 재외선거인 371명과 국외 부재자 2,977명, 총 3,348명의 신고를 마쳐 미국 내 한국 공관 중에서는 가장 많이 등록을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A 총영사관은 2,911명이 재외선거 등록을 마쳐 두 번째로 많았고 애틀랜타 총영사관 2,752명,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2,477명, 시카고 총영사관 1,810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주미대사관에서는 1,628명, 시애틀 총영사관은 1,573명이 각각 재외선거 유권자 접수를 마쳤습니다. 재외선거 신고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뉴욕 총영사관 등 관할 지역 재외공관을 방문하거나 뉴욕 한인회와 뉴저지 한인회 등 한인단체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등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 웹사이트에서 여권번호와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신고서는 뉴욕 총영사관 민원실이나 웹사이트,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 등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는 공직선거법 공포 시행으로 선거권 연령이 기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재외선거는 오는 4월 1일부터 6일까지 실시됩니다. 지난 27일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공적 부조 규정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뉴욕주 정치인들과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대법원의 판결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적 부조 규정은 백인과 부자들만 미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실은 28일 뉴욕 중앙일보에 연락해 이민자들에게 주지사의 입장이 전달됐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대법원의 결정이 전국적으로 이민자들에게 끊임없는 공격이 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 부조 새 규정 시행은 특히 저소득층과 유색인종을 대상으로 미래의 영주권 및 체류 신분과 건강 등의 복지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면서 이민자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뉴욕주는 이민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에 맞서 싸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 이민자 연맹도 28일 맨하튼 사무실에서 주마니 윌리엄스 뉴욕시 공익옹호관 등 지역 정치인, 이민자 권익 단체들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결정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뉴욕 이민자 연맹의 스티븐 최 사무총장은 대법원 판결은 오직 백인과 부자들만 미국에 들어올 수 있게 허용한다며 열심히 일하는 이민자 가족들은 이제 자녀들을 먹여 살리는 것과 이민 신분을 취득하는 것 사이에서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윌리엄스 공익옹호관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를 억압하고 미국을 백인 부자의 나라로 만들려고 한다며 주민들은 투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그레이스맥 연방 하원 의원은 연방의회 차원에서 공적 부조 추방 방지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주류 사회가 가진 아시안에 대한 편견을 바꾸고 아시안의 소극적인 의식을 개혁하고자 설립된 청소년 단체 아메리칸 유스 카운슬이 어제 창립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단체는 2020년 대선을 맞아 학생들의 유권자 등록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아시안들의 권익과 정치력 신장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동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사회 속 아시안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바꾸고 아시안들의 권익과 정치력 신장을 위해 설립된 청소년 단체 아시안 아메리카 유스 카운슬이 어제 더블트리 호텔에서 창립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오하이오주를 포함한 22개의 학교에 50여 명의 한인 고교생으로 구성된 아시안 아메리칸 유스 카운슬은 2017년 버겐 아카데미 스페니쉬 교사의 인종차별 사건 당시 교사의 처벌을 요구하며 학교 당국에 1,500명의 서명을 전달해 주목받은 버겐 테크니컬 고등학교 11학년 브라이언 정군이 리더 역할을 수행해 아시안의 의식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2020년도를 맞이하면서 일단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는데요. 제 생각에 아주 심플하고 파워풀하게 저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유권자 등록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단체 학생들에게 유권자 등록의 임포런스와 이제 17살, 18살, 19살 되면 유권자 등록의 권리가 생기니까 그 권리에 대한 더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목표인 것 같아요. 어제 창립 행사에는 로버트 메넨데즈와 코리 부커 뉴저지 연방 상원 의원을 대신해 보좌관들이 단체 창립을 축하하는 서한을 대독하고 고든 존슨 뉴욕주 하원 의원, 앤소리 큐리튼 버겐 카운티 셰리프, 마크 지나 테너플라이 시장 등 뉴저지주 주류 정치인들과 100여 명의 한인 사회 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창립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And this group, Asian American Youth Council, comprised of all high school students who are getting involved, understanding civics, and getting involved in the political system, and getting involved in their future and our future is very, very important. It takes a spark to get things, to make change, to get things going. 아시안 아메리칸 유스 카운슬은 현재 고등학생으로 이루어진 단체이나 사회 참여 활동은 평생 해야 할 의무라는 이유로 정해진 임기가 없이 대학 진학 후에도 각 주내 카운티나 타운에서 아시안 커뮤니티를 위한 봉사, 선거 참여 운동, 공공 서비스 제공 등의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미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한인 유학생 수가 9만 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2017 회계연도에 비해 6.7%나 줄어들면서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의 강화된 유학생 비자 심사와 유학 인구 자체가 감소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속국 산하 유학생 및 교환 방문자 관리 시스템은 28일 2018 회계연도 외국인 유학생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유학생 및 교환 방문자 관리 시스템은 2003년 7월부터 가동된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시스템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모든 신상 정보와 학사 일정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이 기간 미국에서 유학생 비자와 직업 훈련 비자 등을 받고 수학 중인 한인 유학생은 8만 8,8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7 회계연도 9만 5,270명보다 무려 6.7%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한인 유학생이 줄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갈수록 유학생 비자 심사가 강화되면서 미국에 집중됐던 유학 대상 국가가 유럽과 중국 등으로 다양화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또 유학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올해 출신 국가별 유학생 규모에서 한국은 중국 47만 8,732명, 인도 25만 1,209명에 이어 3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이나 인도와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232개 국가에서 2017년보다 1.7%가 줄어든 155만여 명의 유학생이 전국 8,936개의 학교 및 학원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의 학생 1인당 연간 지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회계연도 기간 학생 1인당 평균 2만 8,800달러를 교육 지원금으로 지출했습니다. 하지만 주정부가 부담하는 뉴욕시 교육의 예산 비율은 지난해 33.6%에 그치면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 독립예산국이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30년간 교육비용 지출을 분석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는 지난 2018-2019학년도 동안 학생 1인당 평균 연간 2만 8,808달러를 교육 지원금으로 지출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전국 평균인 약 12,000달러의 2배 이상 수치로 전국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독립예산국의 연례 보고서는 이와 같은 큰 규모의 지출이 뉴욕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의 교육 예산에서 주 교육국의 부담 비율은 1990년 44.8%에서 11%포인트 감소해 2019년에는 33.6%를 기록하면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 교육국의 부담 비율은 1990년 46.2%에서 2019년 60.1%로 14%포인트 증가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7일 교육 전문 매체인 초크비트는 뉴욕시의 교육단체와 정치인을 포함한 뉴욕시 선출직 공무원 등이 주정부에 20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 교육국의 미란다 바보 대변인은 뉴욕시가 역대 최고의 고등학교 졸업률과 대학 등록률을 이끌어냈지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주정부는 매년 뉴욕시에 10억 달러를 빚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주정부의 예산 추가가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노숙자 수를 파악하기 위한 연방 연례 노숙자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노숙자의 실질적인 수를 파악해서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 자료로 사용하고 지원 방안을 정하는 데도 참고 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한편 주택도시개발부는 최근 뉴욕주의 노숙자 지원을 위해 예산 2억 1,500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뉴욕시가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노숙자 수 파악을 위한 연방 연례 노숙자 인구조사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호프 프로그램으로 불리는데 해마다 전국적으로 1월 중 한 날을 정하고 각 도시별로 밤 시간을 통해 실질적인 노숙자 수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뉴욕시는 27일 빌 드블라지오 시장을 비롯해 자원봉사자들이 5개 보로의 지하철역과 공원 등 곳곳을 돌아다니며 노숙자 수를 파악했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 노숙자 인구와 이들의 거주 지역을 파악하면 시는 연방정부 예산 지원 자료로 이용하고 관련 인력과 지원 방안을 정하는 데 참고하게 됩니다. 한편 주택도시개발부는 최근 뉴욕주에 노숙자 지원을 위한 예산 2억 1,500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주택도시개발부는 올해 총 예산 22억 달러를 마련하고 전국 각 주별로 노숙자 케어 프로그램에 분배하는데 뉴욕주는 지난해보다 1,510만 달러를 더 받게 됐습니다. 뉴욕주는 받은 예산 중 절반 이상을 뉴욕시로 보내고 6,500개의 지역 노숙자 지원 프로그램으로 배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택도시개발부는 올해 전국적으로 55만여 명의 노숙자가 길거리에서 밤을 보내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뉴욕시 인근 노숙자가 이보다 훨씬 많다며 노숙자의 75%는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일가선상에 추진되고 있는 31.5피트 높이의 듀플렉스에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소규모 대지에 듀플렉스를 건축하는 경우 높이 제한은 25피트까지입니다. 결국 2월 24일 회의 때 재심의하기로 결정했지만 주택 난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비판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7일 펠팍 조닝위원회에서 다뤄진 일가선상 듀플렉스 주택 건축안 공청회에서 펠팍 한인 유권자협의회 등 다수의 한인 주민들이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협의회에 따르면 건축 규정은 소규모 대지에 두플렉스를 건축할 경우 높이 제한이 25피트까지입니다. 하지만 일가선상에 추진되는 주택은 31.5피트 높이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발업자 측은 조직위원회에 규정 유예를 신청했지만 인근 주민들은 지나친 대형 주택이 들어서면 주변 거주자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며 반대했습니다. 권영만 협의회장은 듀플렉스의 경우 2층 높이만 허용되지만 이 주택의 경우는 사실상 3층 높이 건물이라며 그간 타운정부가 무분별하게 건축 허가를 내주면서 규정을 초과하는 대형 주택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나치게 큰 건물이 들어설 경우 결국 피해는 기존 주민들이 져야 한다면서 삶의 질 보존을 위해 난개발을 막을 대책이 절실한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조직위원회는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의식하고 결국 오는 2월 24일 회의 때 재심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일일이 난개발을 막기가 쉽지 않다며 난개발 제어를 위한 타운정부의 조례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 설치된 주차미터 요금 결제가 당분간은 동전으로만 가능합니다. 새로운 미터기로 교체되기 전까지는 카드 결제가 불가능한데 이르면 올 여름에 미터기가 교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8일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정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미터 주차기가 새로운 기기로 교체될 때까지 신용카드를 통한 주차요금 결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타운정부 측은 현 미터기의 운영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신용카드 결제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당분간은 동전으로만 결제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새 미터기로 교체된 후부터는 다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정부 측은 주차 시간이 만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을 계속 주차시키면 즉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팰팍 주차 미터기 교체는 이르면 올 여름께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지난 2일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 의회는 미터기 전면 교체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새로운 미터기 설치 및 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면서 미 전역에서도 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우려가 커지면서 텍사스 지역의 의료용품점에 수술용 마스크가 매진되는 등 미 전역 곳곳에서 마스크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현재 마스크 착용에 대한 예방 효과는 밝혀지지 않았다며 비감염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CDC는 환자들과 접촉을 피하고 비누로 손을 깨끗하게 씻는 등 개인 위생과 면역 관리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에서 전기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고 동전을 빈 공간 사이에 넣는 이른바 아울렛 챌린지 영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급속도로 퍼지면서 화재나 감전사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콘센트에 꽂힌 충전기 사이로 동전을 넣자 불꽃이 사방으로 마구 튑니다. 이처럼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콘센트나 멀티탭을 이용한 이른바 아울렛 챌린지 동영상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 청소년들은 콘센트 구멍에 머리핀을 떨어뜨리거나 전자제품 플러그 사이로 동전을 통과시키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울렛 챌린지 유행이 자칫 화재나 감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This can start a fire split seconds. The danger about electricity and making contact and touching energized components like this is before you know you're getting shocked, it's oftentimes too late. An electrocution can happen before you even know that it's a possibility. 매사추세츠의 한 학교에선 챌린지로 인해 실제로 화재가 발생해 학생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학생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동영상을 따라하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방화나 방화 미수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Juvenile fire setting is a very common problem across the country. But for us, when you cause a fire, and we have had several fires actually caused, youth will be charged as juveniles and held responsible
for causing the fire, causing potential damage to the electrical system. 다행히 아직까지 챌린지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지만 이를 따라하는 동영상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 당국은 학부모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매사추세츠 소방국에 이어 LA 카운티 소방국도 아울렛 챌린지에 대한 경보를 발령하고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커네티컷 한인회관에 설치되는 커네티컷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이 3.1절 100일주년인 오는 3월 1일 열립니다. 이번에 설치된 커네티컷 평화의 소녀상은 미국 내 6번째로 미 북동부 지역에서는 지난 2017년 뉴욕 한인회관과 올해 10월 버지니아 애넌데일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이후 3번째입니다. 커네티컷 평화의 소녀상 건립위원회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고통스러운 역사를 잊지 않고 그분들의 역사적 정의와 세계적 평화를 위한 싸움에 함께 참여하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한인 남성이 홈디포의 철제 출입문에 머리를 맞아 중상을 입었다며 $70만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8년 8월 11일 오후 8시께 버지니아주 우드브리지에 있는 홈디포 매장을 찾았다가 직원의 사전 경고 없이 철제 문을 내리는 과정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홈디포 측은 배상 책임이 없다며 소송 기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맨하탄 센트럴파크에 코요테가 잇따라 출몰하면서 경찰이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올해 들어서 센트럴파크에서 코요테를 목격했다는 신고 접수가 10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은 코요테가 쥐와 토끼 등을 주로 잡아먹지만 작은 애완동물도 공격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코요테에게 먹이를 줄 경우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며 절대로 먹이를 주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27일 밤 퀸즈 포레스트힐 71번 가역 조정실에서 빈대가 발견돼 소독 작업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퇴근 시간대 이후여서 전철 지연으로 인한 승객 불편은 없었습니다. 팀 민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대변인은 밤 12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모든 방역 작업이 완료됐다며 모두 박멸된 것이 확인됐고 지금은 안전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장소에서는 지난 22일과 8일에도 빈대가 발견됐다고 보고되는 등 이번이 벌써 3번째 사태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가끔 구름만 끼고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7도, 섭씨 3도, 밤 최저 기온은 31도, 섭씨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전 한때 적은 양의 비가 오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